안녕하세요. 한글표 마스터하기 숙성반 오늘 4회차 특강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 1회차부터 표에 집중해서 수업 내용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표에서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누름틀 기능과 그리고 이 표 안에 표 넣기 기능을 같이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3회차 수업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회원 정보 또 학생 정보와 같이 이렇게 목록으로 쭉 이어지는 표의 경우는 너무 이제 이 셀의 개수가 많다 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백을 넘어서서 이제 표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표가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표를 나누는 방법 배우셨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이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가 여백이잖아요. 그래서 요 정혜원 회원까지만 이 페이지에 두고 임아영부터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표를 나누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일단 넘길 부분, 이제 임이영부터 넘기겠다. 그럼 임이영, 넘길 부분에 마우스로 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임이영, 여기다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시고 상단에서 표 편집 탭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표 나누기. 네, 내가 클릭한 부분부터 표를 나눠주겠다. 네, 요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표 나누기를 클릭하시면은 네, 우리가 클릭했던 임이영 회원부터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차이지만 여기 보시면 제목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자이벌, 고객 등등 이렇게 제목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페이지마다 반복시킬 수가 있었어요. 지금 1페이지에는 원래 표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목행이 있지만 그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제목행이 없죠. 왜냐면 원래 위에 붙어있던 표에서 우리가 잘라냈기 때문에. 그럼 얘한테도 이 행을 붙여주고 싶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쓰나요? 네, 지난 시간 복습 잘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이 셀을 복사해서 이 셀 전체에 디자인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복사할 셀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복사하기. 복사하셔서 네, 붙여넣을 곳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네, 붙이기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셀 전체를 블록화시켜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복사할 셀을 위쪽에다가 붙이겠다. 네, 위쪽에다가 덮어 쓰겠다. 위쪽 클릭하시고 붙이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위에 제목행이 붙여졌었죠. 근데 이 경우는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표를 편집할 때는 유용해요. 우리가 아예 지금 처음부터 내가 표를 만든다. 그러면은 표를 만들 때마다 이 제목행을 붙여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우리가 아예 표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설정을 잘 해놓으면은 굳이 매번 제목행을 붙여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표를 우리가 잘라냈을 때, 그랬을 때 제목행을 붙여넣는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표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이 아예 설정 자체부터 이 표가 페이지를 넘어갈 때 자동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설정을 저와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새로운 문서, 새 문서 하나 열어주실게요. 네, 빈 문서 하나 열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문서에 고객 정보도 괜찮고요. 또는 뭐 학생들의 정보, 즉 목록이 될 표를 만들어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표를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지금은요, 표의 디자인에 집중해서 배우시는 게 아니라 표 기능 자체, 표가 이제 목록형으로 이 회원 정보나 학생들의 정보를 목록형으로 쭉 길게 늘어서는 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능에 집중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표를 하나 삽입을 해야겠죠. 예, 없는 걸 삽입하기. 예, 상단에 입력. 네, 입력 탭 가시면은 가장 왼쪽에 표 있습니다. 우리 5칸 5줄의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5줄 5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표 밑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5줄 5칸짜리 표를 만들어 볼게요. 네, 클릭해서 5줄 5칸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 우리가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글씨 크기 조금만 크게 보셔야지 수강생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니까 표를 클릭하셔서 표의 조절점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표 전체에 이 글자 크기가 10으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보기 쉽게 한 15 정도로 크게 만들어 보실게요. 20으로 할까요? 20? 네. 20으로 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게 네, 글자 크기를 20으로 해주시면 이제 표를 보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고객 정보를 입력한다. 그러면 이제 상단의 제목행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이름 입력하시고 네, 탭키로 바로 옆 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옆에는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고객의 전화번호, 그리고 그 옆에는 고객의 가입월, 우리 멤버십에 언제 가입했는지, 그 옆에는 고객 등급, 이분이 실버 고객인지 골드 고객인지 또는 VIP 고객인지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하셨나요? 글씨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이 두 줄로 나뉘어졌죠. 요 글씨 크기 좀 줄일게요. 다시 표 클릭하셔서 저희 한 18, 네, 18로 글씨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표를 클릭하시고 조절점 확인하시고 상단의 서식 도구에서 글자 크기를 18로 바꿔주시면 표 안에 있는 모든 문단부호의 글씨가 18로 바뀌게 되죠. 자, 우리 제목행만 간단하게 서식해 볼게요. 제목행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네, 상단에서 서식 도구에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그리고 색도 채워 넣겠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채워 넣어 주세요. 색을 채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밑에 각각 줄부터 회원들의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면 어떤 멤버십을 시작을 했을 때는 4명밖에 없었겠지만 가면 갈수록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 페이지를 넘어가서 100명, 200명까지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마다 우리는 이 표가 내가 작성할 때 자동적으로 따로 편집하지 않아도 작성할 때부터 아예 설정을 제대로 해놓으면은 이 페이지를 넘어서서 표가 알아서 이 여백 부분에서 잘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특히 표의 줄이 많은 경우 표에 줄을 추가할 때마다 제목행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제목행도 자동적으로 반복되게 표의 설정을 저와 같이 바꿔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요, 먼저 3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네, 일단은 표를 우린 일반적인 표를 만들었어요. 네, 표 디자인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표의 속성을 먼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이 표가 개체로 되어야 하는지 글자로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겠죠. 이 표는 글자여야 할까요? 아니면은 개체여야 할까요? 네, 정답은 개체입니다. 왜냐면요, 이 표를 글자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 글자의 속성이 뭐가 있나요? 이 문단 안에서
어떤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려고 해요. 여기 꽉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글자로 이 속성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동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개체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표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줄이 나중에 이 페이지의 끝까지 가서 옆에까지 갔을 때 줄을 잘라서 이동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라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는 글자의 속성을 가지면 우리가 마음껏 자르거나 이동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체의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표를 속성을 지정해 줄게요. 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네, 상단의 표 편집 탭에서 표셀 속성으로 가셔도 되고요. 또는 이대로 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에도 개체 속성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또는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표를 클릭하신 상태로 표 위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셔도 개체 속성으로 넘어갑니다. 예, 더블 클릭하실 때 이 조절점 위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셔야지 개체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개체 속성이 아니라 표셀 속성이죠. 네, 표셀 속성. 네, 표셀 속성. 네, 모두 표셀 속성으로 오셨죠? 네, 여기 표셀 속성 창이 열리게 되면은 기본 탭에서 이 표의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글자처럼 취급에 해제가 되어 있어요. 네,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표를 자르고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에 혹시 체크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해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제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옆에 있는 표 탭으로 가보세요. 표. 네, 표 탭으로 가보시면은, 여러 쪽 지원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표가 쪽을 계속 넘어가서 여러 쪽에 걸쳐서 계속 이어질 때 나눠라라는 거죠. 근데 이때 셀 단위로 나눔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셀 단위로 나눔을 체크를 해주셔야지 이 표가 어쨌든 표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셀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특히 쪽의 경계에서, 그러니까 쪽 경계라는 거는 이 옆에까지 표가 꽉 채워졌을 때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셀 단위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목줄 자동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줄 자동 반복. 이건요, 이 표가 여러 페이지를 걸쳐서 넘어갈 때 당연히 첫 번째 페이지, 표가 시작된 부분엔 제목행이 있겠죠. 근데 얘가 이 첫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로 갔을 때 제목행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목록은 그 다음 목록으로 쭉 이어지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목행이 사실 반복이 되면은 보는 사람이 편한 게 이 밑에 있는 각각 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항목을 의미하는지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가 계속 반복될 때마다 각 페이지의 제목줄을 자동적으로 반복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단 표를 만드셔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이 표 탭으로 가셔서 셀 단위로 나누고 제목줄에 자동 반복해라. 네, 요거 두 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고 설정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표의 속성을 지정을 한 거예요. 이 표는 개체로서 움직이거나 자를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개체로 속성을 지정하고 표가 페이지를 넘어가도 이 제목행이 반복되면서 밑에 이 페이지가 꽉 찼을 때 이 여백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은 페이지가 셀 단위로 자동적으로 이 표가 나눠지도록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네, 뭐냐면요. 우리 제목행을 알려줘야겠죠. 지금 이 한글 문서에 제목행이 어딘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목행이 어딘지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제목행을 일단 드래그 하실게요. 우리가 아까 꾸며준 제목행을 드래그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표셀 속성으로 가셔야 돼요. 상단의 표 편집 탭에서 표셀 속성 가셔도 되고 또는 이 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서도 표셀 속성으로 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표셀 속성으로 가셔서 자, 이번엔요, 우리 아까 표에 대한 속성을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래그한 부분은 표의 일부분입니다. 표 전체가 아니라 표의 일부분, 즉 셀이죠. 그래서 셀 탭으로 갑니다. 네, 셀 탭으로 가시면 네, 여기에서 셀의 속성으로 가시면 내가 지금 이 드래그한 셀의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목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목 셀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지금 드래그한 이 셀들을 제목 셀로 속성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설정 클릭해 주시면 이제 우리 표에 대한 설정을 모두 마친 거예요. 그래서 표가 개체로서 나중에 표가 페이지에 가득 찼을 때 페이지를 넘어가서 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제목행이 반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이 표에 행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행을 좀 많이 추가해야 돼요. 여기 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이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서 우리 표 안에 문단모 아무 곳이나 클릭해 보시면요. 표 안에 셀 아무거나 클릭해 보시면은 편집 탭에서 이 줄이나 칸을 추가할 수 있는 이 메뉴가 있지만 이 메뉴는 추가하려는 칸이나 줄의 수가 많지 않을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칸을 한 번에 추가하실 때는요. 그냥 마우스로 이 표 안에서 편집을 하시면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줄 밑으로 줄을 많이 추가를 할 건데요. 밑으로 이제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은 내가 클릭한 줄 밑으로 연속해서 줄이 추가가 되겠죠. 마지막 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네, 그럼 오른쪽 클릭하시면 메뉴에서 줄칸 추가하기라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줄칸 추가하기. 네, 줄칸 추가하기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몇 개의 줄을 추가할 건지 여기서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많은 줄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줄칸 수를 한 40 정도로 추가를 할 거예요. 40개. 40개의 줄을 추가할 건데 지금 내가 클릭한 셀의 아래쪽으로 줄을 추가해라 라는 거죠. 자, 아래쪽 클릭하시고 밑에 40개의 줄을 추가해 볼게요. 네, 그리고 추가 클릭하시면 이제 줄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면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죠. 밑에 이제 상태 표시를 보시면 네, 두 번째 줄로 넘어갔는데 이제 조금 스크롤 다운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쪽으로 넘어왔을 때 제목행이 반복되면서 이제 새롭게 표가 쭉 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표를 생성할 때부터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표에 속성과 셀의 속성을 지정해 놓으시면은 이 회원의 또는 학생의 목록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때그때 이 표를 나누거나 또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지난 3회차 수업에 이어서 표와 셀의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표, 셀 속성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말씀드렸으면요. 오늘 우리 수업에서 만들어 볼 문서의 예시를 보여드려야겠죠. 네, 오늘 수업에서 다룰 예시 문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두 보시나요? 네, 이 문서를 먼저 보시면 이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게 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형처럼 보이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표고요. 표 안에다가 우리는 그동안 이제 글씨만 넣어왔지만 이번에는 표 안에다가
표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 안에 또 표가 들어갈 수 있구나. 이 기능을 배워보시기 위해서 이 문서를 저와 함께 작성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한문을 연습할 수 있는 문서예요. 한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문 쓰기 연습장을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꼭 내가 한문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이런 형태의 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수강생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표를 저와 같이 만들어 보실 건데요. 표 보시면요. 사시산색이라는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사시산색. 그래서 요 뜻은 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고 한글로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산의 풍경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적어 주었고요. 여기 지금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4개의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넉사자, 떼시자, 외산자 뭐 이런 식으로 한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이 하나하나마다 넉사자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다 이제 넉사자 이런 식으로 한 번, 2번 이렇게 계속 이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이런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 만들어 보시면서 표 안에 표를 또 어떻게 넣는지 이 부분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저희 왼쪽 상단 파일 가셔서요. 문서 하나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고요. 요거 하나 실행시켜 주시고 저희 요 하단에 문서 하단에 보시면은 보기 옵션을요. 맞춤. 세 번째죠. 콩맞춤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페이지를 이제 넓게 이렇게 보여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폭맞춤으로 맞춰 주시고 저희 먼저 쪽 여백부터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서에 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백을 좀 좁게 지정을 해서 표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남겨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편집 탭에 가셔서 쪽 여백 가십니다. 쪽 여백. 쪽 여백 가셔서 저희는 여기 좁게라는 요 이제 여백 옵션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머리말과 꼬리말은 0인데 모든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10mm씩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백 좁게 모두 찾으셨나요? 좁게. 네, 요 여백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저희 이제 쉬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요. 이 문서를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 쉬고 돌아오셔서 본격적으로 문서를 작업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왼쪽 상단에 파일 가셔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클릭하시고 네, 바탕화면에 가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글표라는 폴더 있으실 거예요. 이 한글표라는 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파일 이름은요. 우리 한자 쓰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자 쓰기. 네, 그리고 저장 클릭해 주시면은 이 문서의 이름은 한자 쓰기로 바뀌게 되고요. 저희는 이 상태로 화면 두시고 10분 휴식하시고 돌아오셔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요, 여기에 이제 제목이 되는 요 이제 사시사색이라는 이제 이 사자성어를 넣을 표를 넣으실 거예요. 입력하셔서요, 입력하셔서 표를 입력하실 건데 이 표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표 아이콘을 클릭하셔야지 우리가 단에 맞추어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요 2줄짜리 2줄 한 칸짜리 표를 이렇게 만드실게요.
두 줄, 한 칸짜리. 네, 그리고 단에 맞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글자처럼 취급으로 가겠습니다. 글자처럼 취급. 네, 그리고 만들어 보십니다. 만들기.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백을 제외하고 이렇게 두 줄 한 칸의 표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윗줄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사자성어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윗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 사자성어를 좀 크게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요 셀의 높이를 좀 넓게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저희가 크기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 요 윗줄에 놓으시고 표셀 속성 가십니다. 그리고 셀 메뉴에 가셔서요. 셀 크기를 적용을 해 주실 건데요. 셀 높이를 25mm로 이렇게 지정하실 겁니다. 셀에 셀 크기를 적용을 해서 높이를 25mm, 한 2.5cm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해 주십니다. 설정. 그리고 이것도 혹시 확인해 보세요. 이 속성에 세로 정렬은 이렇게 가운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운데로 돼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세로 정렬해서 위쪽 정렬 되신 분들 이 가운데 정렬로 확인해 주시고, 네, 설정 갑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넓어진 거 보이시죠?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글씨들을 입력을 할 건데요. 네, 이 표 전체의 텍스트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한자를 연습한 거기 때문에 궁서체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십니다. 두 줄인데 두 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요. 위에서 이 텍스트 지금 함초는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내리셔서요. 저희 왼쪽에 본문 글꼴 선택해 보세요. 본문 글꼴. 그럼 가장 위에 궁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궁서. 저희 궁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 입력하는 이제 텍스트들은 모두 궁서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윗줄 이렇게 선택하셔서 윗줄에 이제 마우스 두시고, 아까 이렇게 드래그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드래그 없애시는 방법은 그냥 빈 화면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드래그 없어지죠. 그리고 윗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다가요, 일단 한글로 사시산색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사시산색. 이제 네 개의 계절 동안 이제 산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자성어인데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요거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드래그 하셔도 되고, 또는 요 글자 안쪽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셔도 드래그가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요, 글씨 크기를요, 저희 24로 바꿔주실게요. 텍스트 크기를 이렇게 24로 좀 크게 바꿔주실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십니다. 가운데 정렬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도 24로 이렇게 크게 바꿔주세요. 네, 그럼 이 상태로 지금 그대로 드래그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저희 한자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한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 된 상태에서 여기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눌러주십니다. 한자 키. 한자 키 눌러주시면은 앞에 두 자씩 이렇게 잘라서 먼저 사시를 먼저 선택하라고 나올 텐데요. 저는 여기 세 번째 사시에서 요거 하나 첫 번째 거 아니고요. 두 번째 거 아니고 세 번째 요 네 개의 시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바꾸기 클릭해 주세요. 바꾸기.
바꾸기 클릭해 주시면 네, 바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산색. 산색은 이제 우리가 사시라는 요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더니 그 다음엔 얘가 맞춰서 이 사시가 앞에 이렇게 네 개의 계절이라면 뒤에는 요 산색이겠군요 하고 바로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산색은 저희가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입력 형식 잘 확인해 주세요. 입력 형식은 숫자만 나오도록 이렇게 첫 번째 입력 형식으로 맞춰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서 바꾸기 상단에서 바꾸기 클릭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시산색이라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모두 이제 바뀌었죠. 네, 요거 굵게 좀 표시해 줄까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에서 굵게 이렇게 표시해 주십니다. 여기 요 글자 사이에 스페이스를 2번씩 누르셔서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2칸씩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게 무슨 음인지 이제 한자음을 한글로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 있는 한자 요 뒤에다가 마우스 커서 두시고요. 엔터 눌러주십니다. 엔터. 그리고 여기는요 한글로 사시산색 이렇게 써주실게요. 네, 사시산색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지금 요 한글보다는 쓰기 연습이기 때문에 요 한글 글씨는 크기를 좀 줄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에서 크기를 지금 24로 되어 있는데 18로 줄여주시겠습니다. 18. 좀 줄어들었죠? 18로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한자, 요 한자 밑에 사자 오고, 요 한자 밑에 시자 오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음이 요 한자의 위치와 맞도록 이렇게 정렬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초반에 정렬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양쪽 정렬, 여기 첫 번째에는 양쪽 정렬로 바꿔주십니다. 양쪽 정렬 선택하시고 네 그럼 이제 요게 요 맨 왼쪽으로 갔죠.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양쪽 정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텍스트를 이렇게 다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여기 요 표에 맞추어서 예,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침이 없이 그냥 양쪽에 다 맞춰서 정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텍스트가 4자밖에 없기 때문에 요 이제 왼쪽으로 텍스트를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삭자를 여기 밑에다 올 수 있도록 삭자 앞에서 스페이스를 눌러주세요. 그냥 스페이스를 계속 눌러주시면 네, 적당히 이렇게 삭자 밑에 왔죠? 사와 시 사이에 마우스 커서 두시고 시자도 이렇게 스페이스로 옮겨주시고 적당히 산도 이렇게 옮겨주시고 색도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네. 이거를 내가 좀 디테일하게 옮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요 시 뒤에 이렇게 지금 빈칸이 이렇게 좀 남았는데 이 부분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여기 시 뒤에다가 여기 시 뒤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요. 네. 앞쪽으로 두시는 게 낫겠네요. 그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시 앞에다가 C자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 두시고 스바 한번 눌러주십니다. 그럼 이제 요 앞부분이 이렇게 지금 남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고
이 부분 지금 저희 18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글씨의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글씨가 차지하는 이 공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글씨를 한 10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적당히 이렇게 요 한자와 크기가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이렇게 좀 자리가 남는다. 글씨 앞에 요 한자랑 맞춰야 되는데 자리가 좀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앞부분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여기 글자 크기를 이제 10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요 이제 글씨, 요게 공간이 차지하는, 이제 차지하는 공간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한문과 요 한글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정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이제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 셀에는 이제 중심이 되는 셀이니까 이제 내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제 한문의 음절을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색을 좀 채워줄게요. 위에 가셔서 채우기 가셔서 저는 이제 옅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요거 이제 원하시는 색깔로 그냥 채우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밑에 줄에 이제 요 사시산색이 무엇인지 뜻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바로 이제 마우스 커서 두시고 요거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산의 풍경 요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고요. 요 텍스트 지금 이것도 크기가 10인데 요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기도 크기를 15로 텍스트의 크기를 15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셀에 이제 여기 너무 요 셀 안에 글씨 크기가 너무 꽉 차 있죠. 그래서 요 셀의 높이를 좀 조정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도 마우스 클릭하시고 위에 표셀 옵션 가셔서요. 여기 셀 메뉴 가셔서 셀 크기 적용해서 높이를 15로 바꿔주실게요. 15. 셀에 셀 크기 적용하셔서 높이를 15mm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해 주시면 이제 밑에 있는 셀들도 이렇게 조금 높이가 높아지면서 훨씬 더 보기가 편해졌어요. 네, 요거는 이제 문서를 만들기 위한 이제 요 타이틀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었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중요한 표 안에 표를 넣는 기능을 이제 배워보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드시는 것만 해도 이제 문서에서 이제 요 위에 제목을 만드는데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형식을 배우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표 밑에 보시면요. 여기 마우스 커서 있을 겁니다. 네, 여기다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표를 하나 크게 이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하나 크게 그려서 한 칸짜리 표를 그려서 그 안에다가 각각 지금 사자, 시자, 산자, 산자 그리고 색자 이 4개의 한문을 한자 한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표 이제 하나 삽입해 주십니다. 네, 입력 탭 가셔서요. 표 가셔서 표 아이콘 클릭하셔서 네, 요 줄수 하나, 칸수 하나, 줄수 하나, 칸수 하나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글자처럼 취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한 줄짜리 셀이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여기에서요, 이 안에다가 바로 이게 지금 표죠.
표 안에다가 그대로 표 하나를 더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 표 안에 요 이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클릭하셔서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 있는데 이 상태로 표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위에 입력 탭 가셔서요. 이제 표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두 줄 6칸짜리의 요 셀을 그대로 넣어 주십니다. 두 줄 6칸짜리 셀을 이렇게 단에 맞추어서 글자처럼 취급 그대로 유지해 주신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 6칸 네, 만들기 클릭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안에 이렇게 또 표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 안에다가 표를 그대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저희가, 쉬는 시간 전에 조금만, 형식만 조금 조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표 전체를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표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표 안에 있는 지금 두 줄 6칸짜리 표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요, 저희 여기 이제 글씨가 지금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 24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24포인트로. 글씨 크기 24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네, 그럼 이게 표 크기가 조금 더 늘어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씨체를, 촉바탕이 아니라 궁서. 지금 궁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네, 그리고 굵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굵게. 네, 지금 이렇게, 표 안에 표를 넣었는데, 요 윗줄에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자, 요 넉사자를 예시로 보여주고요. 이 밑에 칸들 있죠? 이 밑에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칸들은 우리가 쓰기 연습을 할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쓰기 연습을 할 건데, 이 쓰기 연습하는 칸이 좋도록,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지금 여기가 지금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셀을요, 모두 정사각형 셀들로 바꿔주도록, 셀 크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들을요, 모두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해 주시고요.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요. 저희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표셀 속성으로 가십니다. 표셀 속성. 네. 그럼 이제 셀 메뉴가 이제 바로 나오게 되실 거예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셀 메뉴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기억했다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셀 크기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사각형으로 되도록 셀 너비와 셀 높이를요, 모두 20mm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가로, 세로 2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셀 크기를 너비 20mm, 높이 20mm로 설정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설정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바뀐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도 좀 이렇게 이 연습할 공간들이 더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한 2칸 정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셀에 마우스 커서 놓으시고, 위에 표 편집 탭 가셔서 오른쪽에, 셀 하나씩 한번 추가해 보세요. 하나 추가하고, 또 하나 추가하고, 네, 이 2개 정도 이렇게 추가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연습할 공간이 좀 많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셀들은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알파벳 M, 키보드에서 M 눌러주셔서 병합해 주십니다. 병합.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요, 이제 저희가, 요 넉사자 위에서 바로 그냥 복사해 오세요. 요 넉사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로 복사하시고, 여기 첫 번째, 표 안의 표에서 첫 번째 요 이제 셀에
마우스 커서 두시고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컨트롤 V. 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가 지금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이거 왼쪽 정렬로 바꿔줄게요. 상단에서 왼쪽 정렬로 바꿔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바 한번 띄시고 넉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넉사, 넉사자죠. 네. 그리고 요거 넉사자는 크기가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넉사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네, 요거 위에 글씨 크기를요 15로 바꿔주십니다. 15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보기가 더 편해졌죠. 그래서 넉사자 위에서 이렇게 넉사자를 보고요. 이제 밑에서 여기 한 칸에 이제 넉사자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한 칸 한 칸을 지금은 이 셀 간에 이렇게 지금 간격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한 칸 한 칸을 좀 더 독립된 칸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원고지 안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를 연습하듯이 바로 셀에 우리가 테두리를 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요. 요 이제 표 있죠? 지금 요거 2줄짜리 요 표인데요. 요거를 표를 그대로 전체 선택해 주세요. 표. 네. 셀을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요 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십니다. 네, 그럼 여기서요. 표를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표를 선택한 상황에서 표를 따닥 클릭해 주셔도 되고 또는 위에서 표셀 속성 가셔도 이렇게 표셀 속성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는요. 테두리로 가셔보세요. 테두리. 네, 테두리로 가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게 뭐냐면요. 밑에 셀 간격 보이시나요? 셀 간격. 네, 여기다가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셀 간격. 셀 간격. 셀 간격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테두리를 준다는 건요. 이제 셀과 셀 사이에 원래는 이제 구분선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 원고지 모양처럼 셀과 셀 간에 간격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0.7mm로 이렇게 저는 지정이 됐는데 그대로 0.7mm로 셀 간격을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셀이 이렇게 있죠. 그동안은 셀이 붙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원래는 이렇게 셀이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셀과 셀을 이렇게 띄어놔서 그 간격을 0.70mm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네, 이 상태로 지정하시고 설정해 보십니다. 설정. 네,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셀과 셀 사이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원고지 같은 이런 효과가 되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사각형만 이렇게 사각형으로 셀과 셀의 간격이 있고 이런 불필요한 테두리 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다시 한번 셀 속성 선택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테두리에서 선을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셀 테두리에 이렇게 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의 간격이 있는 건 좋지만 그 테두리에 선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미리 보기 보시면 지금 셀과 셀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간격. 근데 이 외곽선이 지금 있는 게 좀 지저분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곽선을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 없음, 왼쪽에서 선 없음 선택하시고 여기서 외곽선의 선 없음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여기 외곽선 이거 선택해 주십니다. 그럼 지금 선이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설정해 보십니다. 설정. 네,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외곽선이 불필요하게 없어지면서 좀 더 선이 깔끔해졌고요. 지금 여기 이제 원고지처럼
마치 이렇게 셀 하나하나가 이게 사실 하나의 그냥 표인데 마치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요 이제 칸처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자를 한자 연습하기에 더 적합한 칸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요 셀 있죠? 여기에 테두리를 없애줄게요. 그래서 사실은 표 안에 이제 요 글씨를 적은 거지만 표에 적은 게 아니라 그냥 빈 화면에 적은 것 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셀 마우스 커서 두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 셀 테두리에 이제 빈 선으로 이제 아무 선 없음으로 적용을 해줄 거예요. 먼저 셀 테두리 모양을요. 선 없음으로 지정해 주시고 지금 선택한 이 셀에만 테두리가 없음으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 셀 테두리 가셔서 외곽선에 지정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원래는 셀 테두리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었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표 안에 적은 건데 빈 공간에 이렇게 글씨를 적고 그리고 밑에 이것도 사실 지금 하나의 표예요. 표인데 우리가 테두리를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빈 공간에 적고 여기도 이제 테두리 하나하나를 셀 간격에 이제 적용을 해줌으로써 마치 독립적인 한 칸의 셀처럼 이렇게 보이게 적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넉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시자, 산자, 색자에도 모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편리한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요게 지금 하나의 표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표를 복사해서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도형으로 그렸다면은 요 도형 사각형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서 붙여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수고를 이제 하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요. 이렇게 선택합니다. 네, 이렇게 표를 선택하시고요. 네, 요거 지금 요 여백이랑 좀 같이 보시기 위해서요. 먼저 여기 아래에서 요 이제 보기 옵션을요. 쪽맞춤으로 이제 바꿔볼게요. 쪽 맞춤이면 쪽 윤곽. 제가 좀 헷갈립니다. 좀 죄송합니다. 쪽 윤곽. 요 아래에서 두 번째죠. 해서 보여드릴게요. 쪽 윤곽 요 두 번째 아이콘. 요거 선택하시면요. 네, 이렇게 좀 여백이 좀 보이면서 저희가 편집하시기가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쪽 윤곽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요 표를 선택을 하십니다. 표를 요 안에 있는 표예요. 바깥에 있는 표가 아니고 우리 지금 넉사자 만들어 놓은 요 표를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표를 선택하십니다. 표 밖에 조절점이 생겼죠.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이 밑에 있는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이 표 안에서의 마우스 커서입니다. 이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표 안에 있는 마우스 커서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 두시고 그대로 컨트롤 V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 붙이기가 나와요. 셀을 붙일 건데 어디다가 붙일 거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셀 안에 표로 넣기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게 사실 한 줄 한 칸 표죠. 여기가 지금 한 줄 한 칸의 표인데 그 표 안에 표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이 안에 있는 요 표 안에 있는 표 요걸 이제 복사를 했는데 요거를 붙여 넣을 때 그대로 이 셀 안에 있는 표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장 바깥에 있는 요 외곽선이 보이는 요 표 안에 이렇게 또 표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안에 표를 넣기 요거 선택하시고 붙이기 하십니다. 그럼 그대로 지금 넉사 뒤에 이렇게 지금 표 하나가 또 붙여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요거 이제 한자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한자만 여기 위에 있는 시자 이렇게 복사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요 이제 두 번째 표입니다. 요 처음에 이제 넉사자 들어가고 이제 여기 떼시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있는 넉사자에 여기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V 눌러주시면은 그대로 이제 떼시자로 바뀌고 이제 넉사가 아니고 떼시죠. 그래서 여기를 떼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붙여 넣으실 때 이런 식으로 저처럼 글자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지는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요. 마우스 커서를요. 어차피 붙여 넣을 거라서 여기 넉자 앞에다가 넣으시고 붙여 넣으시는 경우인데 그렇지 마시고요. 요 기존 글씨 지금 여기 넉사는 우리가 이제 글씨 크기를 좀 줄여둔 상태예요. 그래서 커서를 요 글씨 뒤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 주셔야지 이 앞에 적용됐던 요 텍스트의 크기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떼자 적어주시고 앞에 거 지우시고 마찬가지로 C도 요 사자 뒤에서 C 이렇게 적어주시고 앞에 있는 사자를 지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떼시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셔서 왼쪽 정렬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넉사자, 이제 떼시자 이렇게 입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표도 다시 한번 표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 표 두 번째 이제 복사했던 요 떼시 요 표를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표 옆에 요 마우스 커서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커서 두시고 엔터 클릭하시면은 이제 요거 글자처럼 지금 다 취급된 표예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글자처럼 얘가 취급을 해서 요 밑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옮겨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대로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서 그대로 셀 안에 표로 넣기 반복하시는 거예요. 붙이기 하시고 네.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더 넣어야겠죠? 저희 지금 요 학번이 이제 네자예요. 사시 산책이니까 사자 들어갔고 시자 들어갔고 그리고 시자 복사한 거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 밑에서 여기 이제 마우스 커서를 엔터로 입줄로 바꿔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세요. 그럼 셀 안에 표로 넣기 또 나오죠. 그래서 붙이기. 이렇게 하면 이제 4개가 모두 들어간 겁니다. 이제까지 만들어진 부분 잘 만들었는지 한번 미리 보기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기 밑에 이제 쪽맞춤 요 보기를 네 번째에 있는 쪽맞춤 요걸로 한번 바꿔주실게요. 쪽맞춤 요거를 보기 바꾸시면은 이제 화면에 요 페이지가 다 보이면서 이렇게 각각 4개의 글자를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요 연습표를 만드신 겁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사실 우리는 요거 위에 거 하나 만들었는데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밑에 것까지 쉽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 밑에 있는 요 한자의 음과 요 이제 한자는 바꾸지 못했지만 요건 이제 여기 위에서 복사하셔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좀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빠르게 보여드려서 지금 앞에 게 넉사, 뒤에 게 떼시, 그리고 세 번째 게 상자죠. 산 요렇게 복사해서 밑에다 이렇게 붙이고 앞에 거 지우고 여기는 외산입니다. 글씨 크기 바뀌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존에 있는 글자 뒤에다가 글씨를 먼저 쓰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색, 마지막 글자 색 복사하셔서 기존에 있는 한자 뒤에다가 마우스 커서 두시고 이렇게 컨트롤 V 누르시면은 앞에 적용된 형식이 그대로 뒤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앞 글자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빛 색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빛
색 이렇게 넣으시고 앞에 글자만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은 이제 깔끔하게 한자 쓰기 표가 모두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미리 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미리 보기, 각성이. 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사시산색이라는 요 사자성어를 한자 한자씩 내가 쓰면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칸들이 적용이 된 거죠. 표 안에 표를 넣어봄으로써 뭐 쓰기 연습하는 이런 형식을 만들 때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 안에 표를 넣어서 이게 사실은 모두 하나의 표 안에 입력된 것입니다만 표의 테두리를 없앰으로 인해서 이제 간격이 있는 글씨처럼 이렇게 배치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문서 만드실 때 여기 텍스트 박스를 넣어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괜히 편집하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아예 표로 편집을 하시고 테두리를 없애서 마치 이제 표가 아닌 것처럼 그냥 텍스트를 빈 공간에 입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효과를 연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자 쓰기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미리 보기는 닫고요. 네, 여기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새 문서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상단에 파일 가셔서 새 문서를 여실 건데요. 그냥 새 문서를 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난 3회차 수업에서 보셨을 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문서마당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문서를 바로 열지 마시고 새 문서의 옆에 가면 네, 파일에서 새 문서 오른쪽에 이 화살표로 가시면 문서마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문서마당을 클릭해 보실게요. 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가지고 편집을 해 보실 건데요. 네, 문서 마당을 클릭하시면 이제 문서 마당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서를 찾아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서 마당 창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서식 파일 찾기. 네, 서식 파일 찾기 탭을 클릭하셔서요. 네, 여기 찾을 서식 파일이에요. 우리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문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력서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력서. 이력서라고 입력하시고 찾기 클릭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력서라는 키워드를 가진 이 문서 꾸러미들이 모두 검색이 될 거예요. 이력서도 영문 이력서가 있고 한글 이력서가 있는데 우리는 한글 이력서를 많이 쓰시겠죠. 그래서 이력서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목록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이력서 한글 이력서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그럼 이제 한글 이력서가 만들어진 상태로 네, 이렇게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모두 이력서 여셨나요? 네, 이거 잠깐만 이제 미리 보기로 보여드리면은 왼쪽에 파일에서 미리 보기로 이렇게 전체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력서의 형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거는 한글로 작업하지 않아도 뭐 문구점에 가도 이력서라는 이 형태는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를요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은 표로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셀들을 병합하고 그 크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력서는 우리가 표를 편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력서를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작성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 이력서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이러한 형태의 이력서에다가 직접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배포를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요. 기업마다 대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자의 정보가 공통으로 비슷할 거예요.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 공통이지만 특별히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받고 싶다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특정 자료를 입력해서 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력서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력서를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이제 가이드라인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세요라고 이제 이 공지사항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력서 문서를 업로드를 시켜놓으면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지원자들이 입력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한 예로 여기 이력서에 성명 한번 입력해 볼게요. 성명, 우리 예를 들면 김구로라고 입력을 해보면요. 김구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과 이름을 띄어서 김 띄고 구로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1900, 주민등록번호가 7080이죠. 7004, 0409, 70년 4월 90년생이다. 이렇게 입력하고, 이런 분들은 잘 없겠지만, 제각각대로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숫자를 입력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가운데가 이제 물결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글씨로 입력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각각인 형태로 받고 싶지 않고 나는 이제 통일된 형태로 받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력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을 입력해야겠죠. 실제로 이력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형태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이드라인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볼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빈칸으로 있겠죠. 빈칸으로 있는데 이 성명 쓰는 란에다가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을 미리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성과 이름을 띄어서 작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글을 입력해 놓는 거죠. 하지만 그 안내글의 경우는 지원자가 여기 실제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은 깨끗이 지워지고 지원자가 입력하는 내용이 이 성명란에 입력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사용할 안내글이라는 건데 다른 말로 이거는 그래서 누름틀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름틀. 네, 누름틀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누름틀이라는 건요. 양식의 문서, 이력서와 같이 또는 견적서와 같이 특정 양식의 문서에서 기록할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세요라는 안내글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누름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누름틀을 입력하기 전에 이 문서를 먼저 우리 바탕화면에 이 폴더에 저장을 해 놓으시도록 할게요. 자, 왼쪽 상단에 파일 가셔서요. 파일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바탕화면 클릭하시면 바탕화면에 있는 우리 한글표 폴더에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은요, 이력서라고 입력하실게요. 이력서라고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문서의 이름 이력서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누름틀을 작성하시는 방법을 배워보시겠습니다. 누름틀이라는 건요. 일단 누름틀을 적용할 곳에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저희 성명 옆에 성명 입력란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네, 누름틀을 입력을 해야겠죠. 상단에 입력 탭으로 가보세요. 입력. 네, 입력 탭에 가시면요. 여기 그림 조금 옆에 글맵시 보이실 거고요. 글맵시 옆에 보시면은 양식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누름틀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입력 탭에서 누름틀 모두 찾으셨나요? 네, 이 누름틀을 클릭하십니다. 누름틀을 일단 클릭을 하시면은 네, 여기에 빨간색으로 내용이 입력이 되죠.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가이드라인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명을 입력을 할 건데 다른 곳에 입력하지 말고
여기다가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누름틀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글씨에 메시지를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수정을 하시냐면요. 일단 이 빨간 글씨 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마우스 왼쪽, 잠시만요. 네.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네,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세요. 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름틀 고치기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이 빨간 곳에 마우스를 가져가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바로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메뉴가 조금 가려졌는데, 네, 누름틀 고치기라는 메뉴가 가장 밑에 나오게 되죠. 누름틀 고치기. 이 누름틀을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네, 클릭하면 이제 필드 입력 고치기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름틀을 수정을 할 건데, 밑에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건 예시로 보여준 거고요. 우리가 입력하려는 가이드 메시지를 여기다가 새로이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예시를 주는 거죠. 이 내용을 일단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요. 이름을 입력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김구로라고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성을 띄고 이름을 입력하도록. 성을 띄고 이름을 입력해라. 그 예시를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보시고, 오른쪽에서 고치기 클릭합니다. 고치기 클릭. 네,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김구로라고 가이드라인으로서 안내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보는 사람이 성과 이름을 이렇게 띄어서 입력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네, 여기 하나부터 입력해 볼까요? 네, 이제 오른쪽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형식으로 입력할 건지 이것도 예시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상단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갈 곳에 마우스 클릭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입력 탭 가셔서 바로 누름틀을 입력합니다. 네, 누름틀을 입력하면 역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거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만의 안내 메시지로 바꿔야겠죠. 바로 빨간 글씨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리고 누름틀 고치기를 클릭하셔서 주민등록번호는 이런 식으로 입력해라 라고 안내문을 적어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안내문은 이 창에서 지워주시고요. 1, 2, 3, 4 주민등록번호가 몇 자리죠? 6자리죠? 6자리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예시에 이 숫자를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입력할 때 이 대시를 가운데 두고 여기 양쪽에 약간 이 정도 한 칸씩 띄워주게 공간을 주어라. 이렇게 예시로 입력한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기 클릭하고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입력이 잘 됐죠. 여기 지금 계속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누름틀이 2번이 들어갔네요. 네, 이런 경우는 클릭해 보시면 누름틀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뒤에 저 같은 경우는 클릭해보니까 누름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름틀이 이렇게 지금 잘못 들어간 경우는 누름틀을 이거 제가 좀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누름틀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누름틀 내용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로 지우세요. 그러면 누름틀 지울까요? 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움. 네, 지움 클릭하시면은, 네. 저는 이제 누름틀이 2개가 입력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를 지웠고요. 이런 식으로 누름틀을 입력했는데, 만약에 이거 그냥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요 누름틀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백스페이스를 키보드에서 클릭하시면은 누름틀은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주소도 한번 마지막으로 입력해 볼게요. 네, 주소도 어떤 분은 이제 옛날 집원 주소를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로명으로 입력해 주어라 라고 주소도 예시로 이렇게 누름틀로 안내문을 보여주는 거죠. 주소 옆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상단에 입력하셔서 누름틀 갑니다. 누름틀 클릭하시면은 일단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 수정하시려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바로 누름틀 고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지우고 구로구 주소 구로구청 주소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주소는 이런 식으로 우편 번호를 먼저 입력해라. 우편 번호를 가로 안에 입력하고 서울 빠르게 입력할게요. 네, 여기 이제 저는 구로구청의 주소를 잠깐 이렇게 입력을 해봤는데 괄호에 놓고 이 우편 번호를 입력해라. 그리고 이 집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입력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편 번호가 필요한데 우편 번호 입력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기 클릭하시면은 네, 이렇게 누름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누름틀을 작성을 해봤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인쇄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은 왼쪽 상단에 가셔서 네, 미리 보기 한번 가보세요. 미리 보기. 네, 미리 보기 가보시면은 미리 보기 이제 인쇄 전에 보여주는 인쇄되는 이 용지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아무런 글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이거는 인쇄가 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그냥 가이드라인만 주는 거라는 거예요. 미리 보기 잠깐만 이제 X를 닫아주시고요. 네, 이거는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빨간 글씨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성명을 입력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김구로라고 예시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내 이름은 뭐 홍길동이다. 그럼 이제 김구로를 이제 성과 이름을 띄고 입력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서요. 사용자 정보를 지울까요? 라고 나오죠. 그럼 지움 입력하고 입력할 때는 실제로 홍길동 이렇게 다시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빨간색으로 이 누름틀이 있었는데 실제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사용자가 이 지원자가 이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 홍길동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원래 김구로라는 이제 안내문으로 있었던 성과 이름을 띄도록 설명을 해줬던 김구로라는 이름은 빨간 글씨였었죠. 그거 지워지고 실제 지원자의 이름이 입력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누름틀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네, 앞으로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자는 지원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입력받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쓸 수 있도록 꼭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뭐 표 또는 뭐 회원 가입 신청서 등등에도 이렇게 누름틀을 활용하셔서 작성하는 사람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도록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력서요. 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력서 형식은 형식은 뭐 기본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제 세월이 변한 만큼 제 내용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밑에 주소, 밑에 연락처는 뭐 집, 핸드폰, 연락처 적게 되어 있죠. 전자우편이라는 거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적게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관계가 있습니다. 호적 관계. 호주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호주 성명은 무엇이냐? 이거를 꼭 필요로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사실 요새는 뭐 지원자 스스로의 정보가 중요한 거지 호적에 대한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이제 개인정보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은 묻지를 않죠.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은 우리의 구색에 맞게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호적 대신에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요, 자, 여기 지금 호적 관계가 있는데, 이 호적 관계의 내용을 표 클릭하셔서 지워주시고요.
네, 여기 우리는 희망 근무 조건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정규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지 또는 뭐 계약직, 프리랜서로 일하기를 원하는지를 여기다 적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희망 근무 조건을 적고 이 오른쪽에 이 희망 근무 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넓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드래그해서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와의 관계부터 호주 성명 이 옆에까지 쭉 드래그 하시고 네, 여기 이제 병합해주기 위해서요. 일단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모두 지울게요.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 내용이 모두 삭제가 되죠. 네, 그리고 이 셀들 병합하는데 우리 이제 4회차 수업이기 때문에 익숙하시죠? 굳이 상단에 표 편집 탭에서 셀 치기라는 기능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단축키 알파벳 M을 키보드에서 입력하시면은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M 입력하시면은 한으로 다 병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우리가 표 안에 무엇을 입력할 거냐면요, 희망 근무 조건, 이렇게만 주면은 이 희망 근무 조건을 입력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근무 조건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 알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선지를 주고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10분 휴식하시고 돌아오셔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작성하신 부분들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왼쪽 상단에 파일 가셔서 저장하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S 누르시면은 현재까지 작성하신 내용이 모두 저장이 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력서를 이제 문서 마당에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 지금 누름틀을 입력을 해보고 또 선택 상자를 입력을 해볼 차례인데요. 여기 지금 희망 근무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셀들을 모두 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희망 근무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원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선택 상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자를 입력할 곳에 일단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희망 조건 옆에 우리가 이 합친 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네, 그럼 선택 상자는 어디 있냐면요. 먼저 상단에 입력 탭 가보세요. 입력. 네, 입력 탭 가보시면 우리 아까 누름틀 있는 자리 바로 왼쪽에 양식 개체라고 있습니다. 양식 개체. 네, 이것도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양식 개체를 보시면은 이런 텍스트들을 우리가 섭입할 수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를 하실 때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선택 상자도 있고요. 또는 라디오 단추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우리가 클릭하면은 이 점이 찍혀지는 라디오 단추 뭐 등등이 있는데 우린 여기서 선택 상자를 대표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식 개체를 클릭하시고 선택 상자 넣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 희망 근무 조건에 선택 상자가 하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연속해서 2개만 더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우스 커서는 그대로 희망 근무 조건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네, 다시 상단에 입력 탭 가셔서 양식 개체 클릭하셔서 선택 상자 넣기 클릭합니다. 네, 그럼 이제 2번째 선택 상자가 입력이 되고요. 바로 이어서 하나만 더 입력해 볼게요. 상단 입력 탭 가셔서 양식 개체에서 네, 선택 상자 넣기 2번째 있죠. 네,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연속해서 양식 객체에서 선택 상자를 넣는데 이 선택 상자 3개를 넣게 되면은 알아서 이 간격이 조정됩니다. 이 선택 상자 간의 간격을 조정하면서 선택 상자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나란히 간격을 조정해서 선택 상자가 입력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네, 그럼 일단 이 간격은 조정이 됐고 이 선택 상자 1을 요 왼쪽으로 좀 조정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좀 이동시킬게요. 네, 이동을 시키시려면요. 먼저 선택 상자 1을 클릭합니다. 네, 조절점으로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럼 상단에 이 양식에 대한 편집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보라색으로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은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이동시키려면요. 우리 한글에서 도형이나 또는 표를 이동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으면은 이동이 안 돼 있었죠. 글자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네, 체크해 주면은 이 원래 이렇게 글자처럼 특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여백 없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 선택 상자 2도 클릭하셔서 상단에 편집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 해제, 그리고 이 3도 클릭하셔서 글자처럼 취급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얘네가 여백 없이 다 왼쪽 상단, 이 셀 안에서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동이 가능해요. 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선택 상자 3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택 상자 2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이동하시고 이 간격들은 좀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하실게요. 네, 일단은 우리 이 선택 상자라는 이름을 먼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선택 상자 1을 클릭하시면 지금 조절점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얘의 속성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요. 상단에 지금 양식 편집 탭 보이시죠? 네, 여기에 가시면은 속성 보이기, 숨기기. 네, 지금 속성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선택 상자 1을 클릭을 했는데 얘에 대한 속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성을 보여달라. 속성 보이기, 숨기기를 클릭하시면 네, 오른쪽에 우리가 선택한 이 양식 개체에 대한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 한번 보세요. 일단 가장 상단에 체크박스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의 속성은 라디오 버튼 아니고 콤보 박스 아니고 네, 체크박스, 체크할 수 있는 박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름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름 어떻게 수정하냐면요. 여기 이제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항목들 우리가 클릭해서 하나하나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name이라는 거는 체크박스, 얘의 속성이 체크박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선택 상자 1이라고 나와 있죠, 이름이. 오른쪽에서 선택 상자 1이 어디 있나요? 네, 캡션 옆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캡션이 선택 상자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캡션 바로 이 체크박스 옆에 있는 이 캡션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 상자 1,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네, 오른쪽에서 양식 개체 속성에서 캡션 옆에 선택 상자 1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거 그냥 백스페이스로 지울 수 있습니다. 백스페이스로 지우셔서 여기를 정규직이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희망 근무 조건 중에 하나가 정규직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캡션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밑에 보시면은 그 글씨 크기와 그리고 폰트까지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탕체로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는 클릭하시면 옆에 점 3개가 보여요. 여기 숨겨진 메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클릭하시면 네, 글자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글씨의 글꼴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꼴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글자 모양 창에서 기본 탭에서 글꼴에서 예를 들면 뭐 맑은 고딕으로 바꾸고 싶다. 맑은 고딕을 클릭해 주면은 이 맑은 고딕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크기가 10포인트인데 그리고 9포인트로 좀 작게 조정하고 싶다. 8포인트로 하겠다. 이렇게 저는 8포인트 맑은 고딕으로 조정을 해보았고요. 네, 그리고 설정 클릭하겠습니다. 설정. 네, 그럼 지금 보이시나요? 정규직이라고 폰트로 글자 크기를 바꿨기 때문에 좀 작아졌고요. 그리고 맑은 고딕 폰트가 적용된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선택 상자 2도 왼쪽에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오른쪽 양식 개체 속성에 체크박스 2라고 나오실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선택 상자 2에 대해서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캡션 옆에 선택 상자 2라고 되어 있는데 요 클릭하셔서 지우시고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 계약직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체크박스 2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글꼴과 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점 3개, 숨겨진 점 3개 클릭하시면은 글자 모양 8포인트로 줄여주고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같이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이렇게 동일하게 바뀌었고요. 마지막에 선택 상자 3 이것도 클릭하셔서 오른쪽에서 선택 상자 3의 캡션은 프리랜서로도 일할 수 있다. 선택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캡션 밑에 이 폰트와 크기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점 3개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기준 크기는 8,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정 클릭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바꾼 거예요.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프리랜서냐, 요거 3개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네, 지금 이 3개의 체크박스가 모두 크기나 또는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했기 때문에 제 수강생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동하셔서 간격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이 3개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요,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는지 한번 일단은 이 문서를 저장하셨다가 이제 다시 열어보실게요. 네. 컨트롤 키 누르시고 S 누르시면요. 자, 저장을 하셨으면요, 문서를 X로 닫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바탕화면에 우리 폴더에 더블 클릭하셔서 네, 지금 이 이력서라고 저장했던 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봅니다. 네, 이제 아까 저장을 했고 이걸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열어본 거예요. 자, 열어보면은 여기 지금 희망 근무 조건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나와 있게 되죠. 그럼 이거를 작성하는 사람은 나는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 정규직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체크하면은 여기 지금 체크박스 이렇게 체크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뭐 다른 항목들을 모두 입력을 해서 이걸 다시 저장을 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는 거겠죠. 네, 그럼 이 경우 이제 이걸 인쇄할 때 한번 보실게요. 자, 왼쪽 상단에 가셔서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이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저는 지금 정규직에 체크를 해서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체크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들은요, 어떻게 수정을 하시냐면요. 일단 미리 보기 X를 닫아주시고요. 이거는 툴 설정에 따라서 다 다르신 건데요. 자, 왼쪽에 파일 가셔서 인쇄 클릭해 보십니다. 인쇄. 네, 인쇄 클릭하셔서 네, 인쇄 창이 뜨게 되면은 기본 탭 옆에 탭으로 가주세요. 네, 확장 탭에 가시면은 이 밑에 인쇄라는 항목들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지금 양식 개체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 개체에 체크를 한 사항까지 모두 인쇄가 되지만 여기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문서 안에 우리가 양식 개체, 즉 체크박스에 체크를 했다 하더라도 인쇄할 때는 그 인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박스가 인쇄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인쇄에 가셔서 탭에서 양식 개체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 다시 이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사회차 특강 수업에서는요, 누름틀에 이어서 체크박스, 즉 양식 개체를 사용해서 편집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